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와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저번 시간까지 해서 유효 핵전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까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살짝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가까지만 다루고 마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다시 보는데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즉 기체 상태의 원자는 중성이죠.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아요. 이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 원자과 전자가 되겠죠, 그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서 일가 양이온으로 만들 때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가 경향성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온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전자 껍질수, 유효액전화, 그리고 전자수 이 세 가지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원자 반지름하고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1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예요.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지름은 당연히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핵의 인력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떼기가 더 쉬워지죠. 즉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반지름은 커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그만큼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효 핵전화라는 건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화인데 그럼 핵의 전화가 더 커지는 거니까 더 강하게 끌어당겨지니까 반지름은 작아지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작아짐에 따라 원자에게 더 가까이 있으니까 전자를 떼기는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핵의 전하량이 증가해서 반지름은 작아지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반대로 증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체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이 대체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갑자기 감소하는 예외성이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증가하지만 여기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는 예외적으로 이온 에너지가 작아지고요. 다시 14족, 15족 잘 올라가다가 15족에서 16족 사이에서 한 번 더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고 다시 17족, 18족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주기에서 대체로 증가한다. 자, 2족하고 13족 구간, 15족하고 16족 구간의 어떤 역전 현상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즉 원자 번호가 큰 게 이온 에너지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어디? 2족하고 13족에서만 역전, 그리고 15족에서 16족에서 역전. 그러면 14족하고 16족 원소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16족 원소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면 된다. 그럼 왜 2족, 13족, 15족, 16족 여기도 똑같죠? 3주기도 2족, 13족, 15족, 16족에서 이렇게 예외성 구간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59페이지로 와서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예외 현상이 왜 나타나니?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유에 대해선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외성이 나타나는 구간이 어딘지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니?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나오고요.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구간에서 예외성이 존재한다라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왜 예외성이 증가하냐고 하면 자, 일단 베릴륨하고 붕소 얘는 2족이고요. 얘는 13족입니다. 자, 일단 리튬이 이 베릴륨 옆에 있죠. 1족. 리튬에는 ES의 전자가 하나 차고 베릴륨에는 ES의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13종 넘어갈 때는 전자가 이제 더 이상 ES 오비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올라가니? 그 다음에 전자는 E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전자 원자에 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됐었니? 에너지 준위 순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다전자 원자에서, 그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참고로 적는 거죠. 1s 오비탈이 있고요, 2s 오비탈이 있고, 2p 오비탈, 3s, 3p, 4s, 그죠? 그래서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크고, 2p보다 3s, 3p, 4s. 자, 다전자 원자에선 3D보다 오히려 4S가 에너지가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수소 원자에서는 주영자 수가 같으면 에너지가 같고 주영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 주영자 수에 의해서만 수소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되지만 수소 원자를 제외한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부터는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양자수, 즉 오비탈의 모양, s오비탈이냐 p오비탈이냐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수소에 1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차고 헬륨은 1s에 2개 차고 그 다음에 리튬이 올라오면 그 다음 전자는 2s에 하나 차고 베릴륨은 또 2s에 2개까지 차고 베릴륨에서 붕소로 넘어갈 때 이제 2s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으니까 2p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는데 2s보다 2p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죠? 더 높은 오비탈가 채워져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떼기가 더 쉬워요. 왜? 에너지가 더 불안정한 상태니까.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핵의 인력을 좀 더 작게 느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순간적으로 ES에서 EP로 찰 때 이 전자는 떼기가 쉬워집니다. 양성자가 하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붕소 이후로 다시 EP에 차기 시작하면 EP에 있는 이 오비탈들에 들어있는 전자치 여기에 하나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채워지고 여기 채워질 텐데 EP 오비탈의 에너지는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핵의 전하, 양성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핵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다시 붕소 이후로는 붕소, 탄소, 질소 될 때는 점점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이온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디도 오냐면 자 15족에서 16족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2족이고요. 얘는 13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15족이고요. 얘는 16족입니다. 그래서 이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훈투의 규칙에 따라 p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하나 홀전자수가 최대가 되게 채워진 다음에 이제 4개째부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13족, 14족, 15족까지는 전자가 각 오비탈에, p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전자 간 반발력이 없다가 16족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짝지은 전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짝지은 전자에는 뭐가 생기냐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깁니다. 이 안에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요. 전자 간 반발력이라는 건 서로 밀어낸다는 힘이고 이 반발력에 의해서 전자의 에너지는 오히려 불안정해집니다. 이 반발력에 의해서 이 짝지은 전자는 떼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만 예외적으로 이온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다시 16족 이후로는 계속 짝지은 전자가 있죠. 근데 양성자수가 늘어나니까 핵의 인력이 강해지고 오히려 이온 에너지, 전자를 떼기는 더 어려워짐에 따라 이온 에너지는 더 증가한다. 자, 우리가 2조에서 13족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좀 더 높은 p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니까 그 전자는 상대적으로 떼기 쉬워지면서 이온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그리고 15족에서 16족 넘어갈 때는 자, 짝지은 전자가 없다가 갑자기 16족 넘어갈 때 짝지은 전자가 생기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고 그 반발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 전자는 떼기가 쉬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성이 나타나는 그 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이유보다는 어느 구간에서 예외성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화 에너지를 배웠는데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근데 만약에 전자를 하나만 떼어내지 않고 하나 떼어낸 다음에 1가 양이온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더 떼요. 그럼 2가 양이온이 되겠지. 그때 전자를 한 번 더 떼요. 계속 떼는 거야, 전자를. 그때 이 각각 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온화 에너지가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왜 이런 걸 하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그때 이온화 에너지를 제1 이온화 에너지라 얘기하고요. 자, 이제 1가 양이온이 만들어졌지. 그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하나 더 뗍니다. 두 번째 전자를 떼는 거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거 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3 이온화 에너지, 제4 이온화 에너지, 제5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계속 떼가면서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떼는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자, 이제 내려와서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고요. 자,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차례대로 떼어낼 때 자, 원자에서 전자를 차례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를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 떼면 뗄수록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지? 왜냐면 전자를 하나 떼면 이 전자가 떨어짐에 따라서 이 전자가 핵과 다른 전자 간의 인력을 가리는, 그쵸? 효과도 줄어들고, 그리고 전자 간의 반발력도 줄어드니까 이 전자는 남아있는 전자는 핵의 인력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럼 그 전자를 뗄 때는 오히려 더 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땜에 따라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전자를 떼어낼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남은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다음에 뗄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차에서 적을 지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글자 순차적에서 적을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왜 구하니? 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왜 구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시로 한번 이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정말 확대해서 한번 적어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베릴륨을 가지고, 베릴륨은 원자번호 4번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베릴륨은 양성자 수는 몇 개 있죠? 원자번호 4번이니까 양성자가 4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는 원자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자 껍질이 하나 있고, 전자 껍질이 2개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에는 전자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존재하고, 2개 존재하고, 3개, 4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죠. 왜? 1s 오비탈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2s 오비탈이 2개, 2p 오비탈이 6개, 총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지금 껍질 이름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가 K 껍질이 되고요. 얘는 L 껍질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자, 이제 전자를 한번 떼어보는데, 자, 내가 지금 전자 하나 떼어낼 거예요. 전자 첫 번째 거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얘를 한번 떼볼게요. 딱 뗍니다. 그래서 우리가 E1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뭐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온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쵸? 이제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1가 양이온이 되겠지? 베릴륨 1가 양이온. 이때 두 번째 전자를 떼낼 거야. 어디 거 떼내겠니? 당연히
밖에 있는 떨기가 더 식을 거죠. 안쪽에 있는 것보단 핵연료가 훨씬 더 약할 테니까.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자, 두 번째 제2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제1이온화 에너지하고 제2이온화 에너지가 어느 게 더 크겠니? 자, 만약에 이 전자가 두 개 있었을 때 두 번째 껍질에 얘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줄어듭니다. 그죠? 전자 간의 반발력이 줄어들고 이 전자가 핵의 인력을 가릴 확률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이 더 커지고요. 당연히 두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이 에너지 값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자, 그렇구나. 그럼 제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뗄 건데 어디서 떼야 돼? 이제 얘 떨어져 나왔고요. 얘도 떨어져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없지? 이제 어디서 꺼내야 돼?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K 껍질에서 전자를 떼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를 한번 떨어져 나간다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3이온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제1, 제2에 비해서 제3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제1, 제2는 조금 증가하긴 해, 그치?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둘 다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던 애들인데 세 번째 걸 꺼내려고 하면 어디에 있어? 안쪽에 있잖아. K 껍질에 있잖아. 훨씬 안쪽 껍질에 있잖아요. 당연히 떼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제1, 제2 증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략 4에서 5배 이상, 4배에서 5배 이전에 이 차이보다 한 4배, 5배, 즉 제2보다 제3을 떼는데 약 4배, 5배 이상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역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하나 뗄 때 뗐어요. 두 번째 뗄 때 좀 어렵지만 떼졌어. 근데 세 번째 거 뗄 때 갑자기 이온 에너지가 확 증가해. 세 번째 거는 훨씬 더 안쪽 껍질에서 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뗄 때는 큰 힘이 많이 안 들어갔지. 세 번째 뗄 때 갑자기 큰 힘이 들어갔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바깥 껍질에서 전자를 뗀 거구나. 그럼 이 두 개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구나.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두 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떼고 세 번째에 확 급증했어. 따라서 얘는 자, 세 번째 이온화, 잠깐만 좀 더 정확히 적어 볼게요. 제3 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E3라고 이렇게 표시했죠. 급증. 그럼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수는 두 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뭘 구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겁니다. 붕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뗄 때까지는 다 원자과 전자를 떼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는 K 껍질에 전자를 떼야 되니까 네 번째 전자를 뗄 때 이온 에너지가 확 급증할 겁니다. 제1, 제2, 제3, 제4 이온 에너지는 확 급증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 번째 떼고 네 번째에 확 급증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3개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원자과 전자 알 수 있으면 뭘 알 수 있어? 얘가 몇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몇 쪽이야? 그럼 13쪽 원소인 거지. 베릴륨은 2개, 세 번째 확 급증하니까 원자과 전자는 2개고 얘는 2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옆쪽을 좀 보는데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으로부터 뭘 파악할 수 있니? 원자과 전자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제 n 이온화 에너지에서 이온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n-1개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별표 쳐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래 나와 있는 거고요. 얘는 지금 마그네슘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마그네슘은 2족입니다. 3주기 2족. 그래서 전자 껍질 수는 3개고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2개예요. 하나, 2개가 있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세 번째 껍질을 전자를 하나 뗍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738kJ/몰이래요. 전자 1몰을 떼는데 738kJ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1가 양이온이 됐죠. 이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하나 더 떼냅니다. 그래서 이때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가해줘야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건데 이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는 1451입니다. 약 한 2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이 정도 증가한 거는 확 급증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전자를 떼는데 세 번째 전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떼내야 되는데 당연히 세 번째 껍질보다는 두 번째 껍질이 훨씬 더 핵하고 가깝고 핵의 인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전자를 뗄 때는 안쪽에서 꺼내니까 7733, 약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여기서 증가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급증했네, 그지? 이 급증했다라는 거, 약 4-5배 이상 급증한 걸로부터 하나 떼고 2개 떼고 세 번째 때 급증한다. 원자가 전자 몇 개다? 2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 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와서 연습을 해보는데, 자, 나트륨을 볼게요. 나트륨 보니까 처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가 496이고요. 그죠?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4562. 약 몇 배 증가했니? 약 10배가 좀 안 되게 이제 9배 정도 증가했죠. 엄청나게 급증했지. 첫 번째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급증한다는 얘기는 얘는 뭐다? 원자과 전자수가 1개다. 따라서 얘는 몇 쪽이다? 1쪽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그네슘 약 2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이렇게 급증했다. 그지?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2개고 몇 쪽이다? 2쪽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알루미늄 약 3배 정도 증가했네요. 약 2배 정도 안 되게 증가했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갑자기 한 5배 정도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고 몇 쪽이다? 13쪽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급등하는 구간으로부터 원자과 전자의 수를 알 수 있고 그거로부터 몇 쪽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내려와서 자,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빠졌어요. 자,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 파악하기.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엔 잘 물어보지는 않는 추세지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전자를 떼는 거는 중성 원자 상태의 전자를 떼는 거지. 제1 이온화 에너지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뭐니? 1가 양이온이 된 상태에서 전자를 하나 추가적으로 떼는 게 제2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참고로 이렇게 가르치고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자,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자, 원래 원자 번호에서 1만큼 뺀 원자 번호 마이너스 1인 원자의 제1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주시고요. 수업하다가 이렇게 적는 거 있으면 항상 잠시 멈추고 적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한번 보면, 그럼 얘들아, 자,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X축은 원자 번호고요, Y축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자, 지금 이 파란 선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선이고요, 이 빨간 선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선입니다. 자, 한번 보자.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야죠. 그러면서 족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한번 감소하고요. 또 증가하는데 1족, 2족 이온화 에너지 증가해.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 예외성에 의해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다가 15족에서 16족에서 예외성 때문에 한번 감소하고 17, 18족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고 1족, 2족 증가하다가 2족에서 13족 잠시 떨어졌다가 14, 15족 올라가고 15족, 16족에서 잠시 떨어졌다가 17, 18쪽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제1 이온화 에너지인데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보는데, 지금 자, 얘 헬륨입니다. 그죠? 헬륨은 지금 1가 양이온 상태에서 전자를 떼는 거잖아. 1가 양이온 상태니까 전자 배치는 누구와 같겠니? 전자 배치는 지금 수소의 전자 배치와 같을 겁니다. 그죠? 리튬은 누구의 전자 배치와 같아?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아요. 자, 베릴륨은 리튬과 같고요. 그리고 붕소는 베릴륨, 탄소는 붕소, 질소는 탄소, 산소는 질소, 플로린은 산소, 네온은 플로린,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 맞죠? 왜? 1가 양이온은 전자가 하나 부족한 거니까, 그치? 전자 배치를 표시한 거예요. 대괄호 표시하고 이렇게 안에 쓴 거는 지금 이렇게 이게 뭐야?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헬륨의 전자 배치, 전자수가 헬륨과 같아질 테니까, 그죠? 헬륨의 전자 배치라고 쓴 거예요. 그럼 보자, 얘들아. 리튬, 베릴륨 올라갈 때 이렇게 한번 증가했다가 한번 2족, 13족 넘어갈 때 감소해요. 왜? PO비탈의 전자가 차니까. 그리고 14, 15족 올라갔다가 16족에서 한번 감소해요. 왜? 짝지은 전자가 생기니까. 17, 18족 올라가죠? 똑같이 전자 배치만 가지고 따지면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베릴륨이 리튬의 전자 배치, 붕소가 베릴륨이었잖아요.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 올라갑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 올라가죠. 그죠? 맞죠? 왜? 리튬의 전자 배치, 베릴륨의 전자 배치, 리튬에서 베릴륨이 올라갈 때 증가하고, 자, 붕소에서 탄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배치로만 따지면 베릴륨의 전자 배치에서 붕소의 전자 배치, 이때 감소합니다. 왜? 2p-오비탈 전자가 차니까. 베릴륨에서 붕소 이 구간에서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한 칸 오른쪽에다가, 이 경향성을 한 칸 오른쪽에 옮겨서 그대로 이 경향성을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제1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리튬, 베릴륨, 붕, 탄, 질, 산, 풀, 네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에서 베릴륨 같은 증가하고요. 붕소할 때 잠시 떨어졌다가 탄소, 질소 증가하고 산소 잠시 떨어졌다가 플로린, 네온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그린 게 제1 이온화 에너지고요.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자, 얘가 헬륨의 전자 배치,
얘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전자 배치가 원자번호 1번인 애들하고 같아진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그죠? 제2이온아인 헬륨이 당연히 이온아이즈 가장 큰 아이니까 여기 있을 거고요. 리튬 넘어갈 때 감소할 거고요. 리튬에서 베릴륨 갈 때 올라가야 되죠. 그쵸? 지금 우리 전자 배치를 따지는 거예요. 전자 배치 리튬에서 베릴륨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내가 지금 표시한 건 뭐예요? 얘는 제2이온화 에너지.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그대로 한 칸 옮겨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 이온화 에너지는 2족에서 13족에서 역전 구간이 생기지만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역전 구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제2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성은 어디서 나타나니? 13, 14족 그리고 16, 17족에서 나타남.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한쪽씩 늘어나는지 알겠죠? 전자 배치가 원자번호 1번인 원자번호에서 1번 작은 그 원소의 전자 배치가 같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제2 이온화 에너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쭉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요즘엔 잘 출제되지는 않는 영역이지만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영역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는데요. 자, 지금 2주기 원소 M이래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죠? 순차적에서 저걸 지워주세요.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1차에서 2차 갈 때 한번 증가하네요. 2차에서 3차 갈 때 어떻게 되니?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 4차는 증가해요. 그죠? 얘는 지금 2차에서 3차 갈 때 급증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 이거 몇 개다? 2다. 따라서 몇 족이다? 2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고 2족 원소니까 자,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니? 전자 배치는 1s2, 2s2, 2p2가 아니고요. 1s2, 2p2입니다. 2주기 2족은 누구니까? 베릴륨이니까죠. 그래서 왜냐면 2주기 2족은 누구야? 원자번호 4번의 베릴륨이기 때문이죠. 자, 염화물의 화학실은 자, 베릴륨은 2족이니까 이온이 될 때 이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죠? 이가 양이온이 되고 베릴륨은 이가 양이온에다가 염소는 1가 음이온 염화이온이 되죠. 이 둘이 만나서 안정한 이온이 될 때는 BeCl2의 화학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맞아요. 자,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 안정한 양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무슨 얘기니? 얘는 옥텟을 만족하는, 그렇죠? 옥텟을 만족하는 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얘는 전자가 몇 개 떨어져야 돼? 2개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얼마? 첫 번째 거 뗄 때 899, 두 번째 거 뗄 때 1757. 그래서 이 값이 아니고요. 899하고 1757을 합친 것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이가 양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얘는 X입니다. X. 그죠? 그래서 요거 합치면 얼마니? 2656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차만 뗀다고 해서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떼고 이것까지 떼야지만 이가 양이온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니까 얘는 얘랑 얘를 더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옥텟을 만족하는 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X.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순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지금 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죠. 어디로 가냐면 요 내용 좀 다뤘었는데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관련돼서 요 내용들 정리 꼭 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른쪽 위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고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고, 그죠? 왼쪽 아래로 갈 때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고,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뭐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우리가 뭘 추가할 수 있을까?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만약에 N차, 제 N 이온화 에너지가 급증했다면 원자가 전자수는 N-1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 정리를 해보면 제 N 이온화 에너지가 급등하면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 N-1개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